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과거 악연이었던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35년 만에 만난 친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고향 친구를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글도 모르는 무학자셨지만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어찌나 바른 분들이셨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죠. 또 배우지 못한 당신들의 삶을 되물림할 수 없다며 자식들 모두 대도시로 보내 공부를 시키신 억척스러운 분들이셨습니다. 저 역시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온 터라 가끔은 고향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 그립기도 했었고, 가끔 고향집에 들를 때면 고향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줘 고작 집에 하루 머물다 가는 것인데도 하숙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와 친했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은 중학교에 진학해 말썽을 피워 중간에 학업을 포기했고 식구들 모두 고향을 떠나면서 저와도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우연히 제 하숙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녀석은 중학교 중퇴 후 도시로 나와 양말 공장에 다니고 있었죠.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그런지 사복을 입은 폼이 영락없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나이를 속이고 함께 극장도 가고 술집도 한두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학교 친구들과는 다르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었죠. 그러다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는 서로 바빠진 탓에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다가 한 번은 대학교 구경 좀 시켜달라며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얘기와 그 친구의 공장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며 한 잔 두 잔 마신 술에 완전히 취한 저를 그 친구가 부축해 데려다 줬는데 아마 그게 그 친구와 마신 마지막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에 올라간 저는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에 하필 다리를 다쳐 고향에 가지 못했고, 아버지는 농사일이 바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한 나머지 저는 제 학교와 자취방, 고향집을 모두 알고 있는 그 친구에게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 등록금을 받아다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친구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등록금을 받으러 갔던 친구는 그 뒤로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를 팔아 마련한 등록금을 받아 들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 뵐 면목이 없던 저는 그 길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을 제대하고 나서도 그 친구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저처럼 돈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거나 친구 가게에 가서 친구가 없는 틈에 돈 심부름을 왔다는 거짓말을 해 돈을 가져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소판 돈을 아들 친구이자 고향에서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한참을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듯 그래도 사라지더군요. 아버지는 매번 저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며 그 친구가 나중에 너를 찾아오더라도 절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함께 커왔던
고향 친구들도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 각자의 밥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중견기업에 입사해 간부급으로 승진도 하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두 딸은 제 삶에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큰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사귀던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딸애가 어느덧 자라한 가정의 아내가 될 나이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하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내와 함께 큰딸의 남자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성실하고 믿음직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크게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배웠는데 모두 잘해주신다며 결혼해서도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점점 진전이 되고 우리는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마치 30년 전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갔었던 때처럼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사돈이 될 분들을 기다리며 조금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딸 남자친구와 중년의 남녀가 들어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 남자친구의 아버지. 그는 바로 35년 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키운 수업 한 돈을 들고 도망갔던 그 동네 친구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 친구를 알아봤지만 그 친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제 이름을 말하자 그 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저는 확실히 알고 싶어 사돈 어른 되실 분의 고향을 물었습니다. 사돈 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저의 굳은 표정에 당황했고 딸의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 역시 그 친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견례는 많은 이야기 없이 어색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돌아온 아내는 사돈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역시 저에게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했으면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왜 그랬냐고 서운해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을 하고 돌아온 딸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딸에게 물었더니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며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남자친구의 인연이 여기까지였다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위로했지만 딸이 우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히려 제가 반대를 하면 했지 그 친구가 반대를 한다는 것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남자친구 아버지가 상견례에서 돌아와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알아놓으셨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꺾고 결혼할 자신이 없다며 헤어짐을 통보한 모양입니다. 며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야이어 가는 딸을 보면서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어딘지 알아내
그 친구를 찾아갔고 그 친구는 병원에 온 저를 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는 순간 자신이 과거 잘못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그런 나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저지른 일로 벌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망간이 교차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그 친구인데 제 딸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친구의 아들도 제가 몇 번 본 것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지 그 친구의 피를 물려받았을 텐데 과연 좋은 사람일지 의문도 듭니다. 각자 마음에 묻고 인연은 없던 걸로 하자는 그 친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고 과거는 묻어달라 했지만 그건 우리 둘의 사정이고요. 이유 없이 헤어짐을 겪는 상황에 놓인 딸이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헤어져 힘들어하는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과거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잊고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